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혜 WOL Wisdom of Life. 오늘은 보니까 양심의 자유네요. 41번째인데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가 최근에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력 거부 의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 판결의 취지가 뭐 군대 안 가면 처벌한다는 그 조문 자체를 뭐 위헌으로 판결을 난 게 아니라 뭐 양심적으로 거부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 맞게끔 뭔가 마루게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책에도 언급해 놓고 아무튼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운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양심은 통상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할 때 쓰인다. 최근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양심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양심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식작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중에 또 읽어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람은 생각은 우리가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동은 몸으로 하고 이 생각과 행동에 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 될까? 잘 됐나 안 됐나? 뭔가 모르게 가슴 뭐 기분이 좋으면 그런데 기분 나쁘면 뭔가 불길한 기운이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옳고 그름을 걸 판단하는 걸 바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 한다는 게 바로 양심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양심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의 하나로 보호받고 있다. 다만 양심도 그것이 인간의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제약이 따른다. 위에서 말한 양심적 병력 거부 행위는 바로 이런 양심의 외부 표출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이란 뭐 우리 이 각종 시험에 헌법 시험을 보면 양심의 자유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냐 아니면 양심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느냐 문제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양심을 내가 내부로 갖고 있으면 뭐 절대로 보호를 받죠. 그렇죠. 표출은 안 되는데 근데 표출된 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이제 정답은 일반 헌법학자는 그것이 표출된 경우에는 또 이 사회는 공공주의인 사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에 위배되면 그것도 처벌받는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책에 언급해놨는데 읽어드린다면 양심이 인간의 내부에 있는 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안 되고는 말할 필요 없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로 표현되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보호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부로 표출된 개인의 양심이 보호되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엄권이 있죠. 그렇죠. 이 인간의 존엄권이 있는데 이 존엄권, 존엄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내 양심에 이 기초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를 해줘야 인간의 기본권인 존엄권이 보호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자는 외부로 표출된 행위도 모두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의 질서가 어찌 유지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관찰해 보면 그 사람에겐 어떤 특이한 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의 자유, 뭐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보면 군대 가는 걸 난 어떤 양심의 바람도가 얘기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종교 믿는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런 신념에 가득 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쩌면 보호를 해줘야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존엄성은 진정으로 보호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수한 여건을 생각하면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다. 다만 병력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력 준비역, 전시 근로역의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규정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 이 병력할 때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현역, 뭐 예비역, 전시 근로자에 등등 있는데 왜 이것만 한정하고 있겠느냐? 다른 것도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혹은 양심에 찔린다고 말을 한다. 이는 머리에서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분별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대자연의 기가 각자의 근기에 맞게 들어와 형성되는 것이며 하루아침에 생성되지 아니한다. 오랜 업식에 따라 돌고 돌아 점차 발전되어 가는 것이니 누구나 다 존중해 줘야 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머리에서 하고 행동 몸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건데 이 마음이 작용인데 이런 것들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행위가 양심에 반하지 않냐라고 누가 타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만약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봐서 나쁜 것이다 하여 양심에 반한다고 타박하려면 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타박하여 못하게 하면 몰라도 그 사람은 타박한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뭐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은 봐주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해야지 달리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병원과 제약회사 간에 리베이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공급받는데 어느 병원만 안 받으면 그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비용만큼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 이익을 병원이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제약회사가 더 낮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또한 어느 부부 사이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은 자에게 새로운 인연이 오는 경우 그 인연에 대하여 자식들이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자는 비록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인연을 만나므로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도 떳떳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면 본인이 그 악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안 받게 하는 것도 남에게 덕행을 베푸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을 하면서 양심을 가치를 느끼는 것은 본인이 이를 충실히 못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에게 반려자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그저 금전직인 이익만 채우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게 남들이 비난하는 것이지 진정성을 갖고 생활한다면 누가 비난하겠는가?
따라서 어떤 행위가 사회 규범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만 떳떳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책에는 마무리했는데, 좀 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양심의 자유, 양심의 가책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심은, 이 마음의 작용은 아까 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획일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양심은 따지고 보면 본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스스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굳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병원의 그 리베이트 사건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이 병원에서 리베이트 시키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제 약을 납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한들 이게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든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를 사기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기 쳐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그 환경을 탓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행법을 과거에 공부를 할 때 최고로 딜레마가 빠진 거냐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의지대로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어떤 일을 한다가 내가 의지에 따라 하느냐, 아니다. 환경에 따라 내가 거기서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하느냐, 인간의 의지가 없느냐라고 감독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에 따라 죄의 구성 요건이 다 다르고 또 어떤 행령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항상 설명을 했거든요. 죄를 지는 것은 그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생각하는 그 양심은 이 순간 이후에 버려도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이든 떳떳하게 잘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에 반한다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양심에 반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심은 내가 태어날 때 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마음에 받아온 거거든요. 또 이 양심은 내가 과거에 만약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오늘 현재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양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호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판단의 자용이거든요.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으면 바로 이 마음은 아까 이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할 때 이 자연하고 내하고 항상 교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연의 입장에서 내 기운이 들어와서 그런 장에서 내가 마음을 좀 마음이 찌뿌당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화의 대사의 한 도막을 말한다면 그동안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그만 묻어라, 바로 그런 형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 계속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냐고 어떤 일을 떳떳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버려도 된다. 시키면서 그러한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환경에 놓인 사람은 그 환경대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책에도 말했다시피 어떤 뭐 한쪽이 헤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면 현재 그러면 이걸 자식이 비난을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면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내가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내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떳떳하면 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 때 일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린다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자연하고 내가 항상 교감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호신이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암시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진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더라도 불행이 오지 않냐고, 즉 어려움이 오지 않냐고 항상 내 자신은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행운이 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을 드릴까요? 위즈덤 오브 라이프 오늘은 생활도 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